안녕하세요. 미주실원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5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미준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시킹알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시킹알파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멤버십 같은 경우는 정가에서 $9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이 원래는요, 오늘 12월 5일 날 종료될 예정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제휴를 하고 있는 파트너들은 이 세일을 12월 11일까지 연장해 주겠다. 이런 소식을 어제 이메일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세일은 오늘 끝나는 게 맞고요. 대신에 미준에 올라가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12월 11일까지도 똑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킹알파 멤버십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초이스 스탁도 그렇고 인베스팅닷컴도 그렇고요. 너무나 좋은 미국 주식 분석 툴들이 등장을 해서 예전만큼 시킹알파가 인기가 높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어로 된 툴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만약에 영어로 된 정보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시거나 그리고 본인의 투자 실력이 중급 이상인 분들, 예를 들어서 미준 방송 보실 때 무슨 얘기 하는지 난 다 알아듣는다. 이 정도의 수준이 되시는 분들께서는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시킹알파라는 툴이 가장 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굉장히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시킹알파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에 대한 분석 기사가 올라옵니다.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시킹알파에 제휴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올리는 글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유튜버 중에 이 시킹알파의 분석 기사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구성한다든지 멤버십을 구성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수준 높은 분석 기사를 활용하실 수 있는 멤버십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홍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5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 우리가 봤던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떨어졌는데 테슬라를 포함한 매그니피선트 7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애정하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대신에 시장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았죠. 떨어진 종목의 수가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는 조금 더 많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테크 기업들이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더욱이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고려했을 때 나스닥의 상승률은 굉장히 좋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랑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iShares Russell 2000 ETF, IWM 역시도 플러스 0.36%를 보이면서 어제는 이제 마이너스였는데요.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메가테크 기업이 이끌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너무나 뜨겁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공포감이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요. 이제 중요한 카탈리스트, 촉매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도 미국 경제가 뜨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12월 11일 날 11월 달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과연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나 잡히는가?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소형주 그리고 S&P 500의 중형주들이 다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마켓폭이 다시 한번 축소되면서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18일이겠죠. 12월에 FOMC 미팅이 개최가 되고요. 그 유명한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들만 올라가면서 시장의 폭은 넓어지지 못했고요. 어제 62.82였는데 62.02로 조금 더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대 기업 중에 62%는 단기적인 추세가 좋다. 지금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빅스 지수도 그대로 유지가 됐죠. 어제랑 비슷한 수준인 13.46을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공포감은 없다. 안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인데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어제보다 한 칸 더 내려갔죠. 어제 57이었잖아요. 그래서 56까지 떨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중립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요. 시장의 폭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달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를 보게 되면요.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세가 좋은 종목의 수가 추세가 떨어지는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장이 갑자기 멈출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움직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69%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0.61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3%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테크주 위주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존 탑 15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제는 제타가 가장 좋았습니다. 제타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이 또 한 번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30% 이상 급등을 했고요. 한 달 수익률이 드디어 플러스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굉장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YTD 수익률은 이제 200%를 육박하는 굉장한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B2입니다. B2가 7.09% 올라갔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열리기 전에 8% 이상 추가적으로 달리는 모습을 B2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3.48% 올라갔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2.21%, 앱러빈도 1.95%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에는 테슬라가 플러스 1.85, 알파벳 플러스 1.77, 브로드컴 플러스 1.43, 우버 플러스 1.25, TSMC 플러스 0.91, TNA가 플러스 0.88, IWM 플러스 0.36, 메타 플러스 0.02, 어제는 팔란티오 혼자 마이너스 1.56%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팔란티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조금씩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밤새 10만 달러를 단숨에 돌파해 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과정을 다 보셨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잠자기 전까지는 9만 5천, 9만 6천 그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10만 달러를 넘었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단숨에 10만 달러를 돌파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늦게 사상 처음으로 대망의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2024년에 140% 이상,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48% 이상 상승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가볍게 돌파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에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가상화폐 옹호자로 알려졌던 폴 애킨스라는 사람을요. 증권거래위원회, 우리가 SEC라고 부르는 기관이죠. 이 기관의 위원장으로 지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그의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을 이행한 셈이죠. 그리고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를 집행 방식 때문에 악당으로 취급되는 갠슬러를 대체하겠다. 따라서 갠슬러는 이미 사임을 표명했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SEC의 위원장으로 임명될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폴 애킨스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가상화폐를 옹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인물이 SEC의 위원장이 됐으니까 이제 진정으로 가상화폐의 봄이 찾아왔다. 겨울은 끝났다. 이러한 느낌이 강화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이 자산 클래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암호화폐 호황과 불황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해 왔거나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갔던 오랜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는요, 어제가 엄청나게 커다란 축하의 날이었다. 샴페인을 터뜨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최초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제안된 것으로 P2P 버전의 전자현금을 통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간 간에 직접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다고 비트코인 백서에서 창립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썼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P2P입니다. P2P는 지금은 별다른 개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때는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왜냐하면 P2P는 뭐냐면요, 만약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금전적인 거래를 하면요, A가 B한테 직접 주거나 B가 A한테 직접 주거나 이러한 거래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요, 중간에 C라는 사람이 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C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껴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은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이었습니다. A가 B한테 돈을 줄 때는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A도 알지 못하고 B도 알지 못하는 제3자인 은행이 껴서 이 거래를 자기가 직접 도와주고 수수료도 매기고 막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이고 사실은 A랑 B랑 다이렉트하게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에 하나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A랑 B랑 거래가 한 기록이 남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은 이러한 거래가 기록에 남을 수 있게 다양한 블록을 형성해서 그거를 증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등장했던 것이 2008년 바로 비트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업계는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많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 획기적인 일이 생기죠.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의 여러 기관들이요, 비트코인의 IPO 순간을 등장시켰다. IPO라는 것은 원래 상장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드디어 상장했죠. 뭐가 상장했냐면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행투를 위해서. 행투라는 것은요, 행복한 투자의 약자인데 저는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남들이 다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저는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현물 ETF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를 결정했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 일이 올해 초에 발생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11월 달에는요, 찰스 시압 신임 CEO인 릭 워스터가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규제 변화를 기다리며 현물 암호화폐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투자 기관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거래소, 주식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점점 더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직접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수요일 딜북 컨퍼런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이지만 디지털이라는 점에서 금과 같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라 금의 경쟁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비트코인은 달러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연준의 의장이 직접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금하고 비교하면서 금하고 경쟁할 만하다. 이렇게 지금 치켜 세운 거죠. 따라서 이러한 언급 때문에 어제 비트코인이 급상승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4년간의 정치적 연옥을 거쳐서 비트코인은 전체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금융 주류로 진입하기 직전이다. 따라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비트코인은 주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노보그라츠는요, 장기적으로 저는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갔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직선으로 쭉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들은요, 항상 손절매를 고려해야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친암호화폐 행정부가 곧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너무나 커다란 호재가 발생하고 있고 단기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한번 추세가 꺾이면요, 또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언급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잠깐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셨거나 저처럼 B2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하셨던 모든 멤버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날인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한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비트코인은 모 아니면 도의 베팅이다.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주식이나 레버리지 ETF가 더 효과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차피 도로 밝혀지게 되면 그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0이라고 밝혀지게 되면요. 레버리지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다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비트코인의 가치는 0으로 수렴될 것이다. 따라서 하락 시나리오는요, 똑같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나 쓰지 않거나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손해의 가치는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상승 시나리오, 즉 모의 방향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일 경우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 맞죠. 따라서 B2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주식 아니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ETF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비트코인은 어닝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죠. 원래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는요, 주식의 가격은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지 이렇게 상상만 할 수 있는 거죠. 즉 금이라든지 주식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이동하면서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꿈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요, 거시적인 투자 환경 아니면 시장의 뉴스에 따라서 그 가치는 큰 폭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 따라서 우리는요, 비트코인 관련 ETF 그리고 주식에 베팅하는 자금은 전체 투자 자금의 일정 퍼센티지를 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투자자에 따라서 이게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가 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5%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는요, 앞으로도 비트코인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종목들의 투자 비중이요, 5%를 넘기지 않도록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정기적으로 익절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퍼센티지가 뭐 7%, 8%까지 올라가면요, 다시 익절하면서 5%로 낮추겠다. 이러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제 포트의 전체 가치가 지금 8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8억 9천만 원 중에 금액의 5%는 4,500만 원이죠. 근데 오늘 비트코인이 폭등하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B2의 가치는 지금 7,40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7,2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따라서 두 자산 모두 지금 4,500만 원 정도까지 줄여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할 뿐이지 비트코인 투자로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다. 떼부자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따라서 향후에 비트코인 추가 상승 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익절할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비트코인이 과거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보였던 하락폭인데요. 2012년 그리고 2015년, 여기는 2019년이고요. 2022년 중반부터 2023년까지 보시면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얼마나 많이 떨어질 수 있냐면요, 최소한 70%에서 80% 가까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게 좋긴 한데요, 뭐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한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여러 주식을 모아놓고 분석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중에 천하무정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미주님 감사합니다. CRM이나 Now, 서비스 Now를 얘기하는 건데요. 미주는 타픽 고려 안 하고 계신가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움직임이 요즘 대단하네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미주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때 향후에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5가지죠. 5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때 두 번째가 바로 인공지능 수혜주의 범위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를 확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AI 애플리케이션 종목을 모아놓고 그들의 실적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AI 관련 애플리케이션 주식에는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주식들의 상승 추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일주일간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일단 제타가 가장 좋죠. 30.25%나 폭등을 했는데요. 제타 말고도 폭등한 종목이 많습니다. 사운드 하운드 AI가 무려 28.8% 올라갔고요. 로크가 플러스 22.49%, 앱 러빈이 플러스 13.74, 옥타 플러스 12.68, CRM, 세일즈포스죠. 11.47%나 상승을 했고요. 데이터독이 9.16, 그리고 UiPath가 8.80% 올라가면서 굉장한 추세를 일주일 만에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달간의 추세는 더 대단한데요. 앱 러비는 134% 상승했고요. 사운드하운드 AI가 거의 10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팔란티어가 플러스 68.68%, 스노우플레이크 플러스 63.98, C3 AI 플러스 51.3%, 테슬라가 플러스 47.39%. 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러한 주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퀀스 레이팅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시킹알파가 강추하고 있는 종목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투일리오입니다. 4.94, 두 번째는 옥타가 4.73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매수 의견을 받는 종목이 4가지가 있는데요. 로크가 4.49, 제타가 4.43, 사운드 하운드 AI가 4.42, 마지막으로 페이저 듀티가 4.25를 받으면서 매수 의견을 획득하는 6개의 종목에 그 이름을 넣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앱 러비는요 3.49 7위에 랭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인데요. 두 종목만 강력 매수입니다. 첫 번째는 옥타가 올라가 있고요. 두 번째로 페이저 듀티 이렇게 두 종목은 강력 매수고요. 그 밖에도 매수 의견을 받는 종목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로크가 4.00, 스노우플레이크 4.00, 제타가 3.85, C3 AI 3.80, UiPath가 3.75, 그리고 어도비가 3.70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식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에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월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시면요. 데이터독이 가장 많이 지금 선호가 됩니다. 4.55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깁랩이 4.50, 세 번째가 앱러빈이죠. 4.40, 제타가 4.35, 사운드 하운드 AI 4.28, CRM이 4.23으로 좋은 평가를 월가의 전문가들한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모멘텀이 가장 좋은 종목은 뭔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 UiPath, 어도비 같은 경우는 D를 받고 있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현재 모멘텀이 가장 좋은 종목들은 팔란티어, 앱러빈, 테슬라, 사운드하운드 AI, 제타, 투일리오 이 정도가 지금 A 등급을 받으면서 가장 모멘텀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요, EPS 리비전입니다. EPS 리비전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걸쳐서 말씀드렸죠. 향후에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지 이걸 살펴보는 건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AI 애플리케이션 주식들은요, 대부분 리비전이 하향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빨간색을 보이는 종목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따라서 슬슬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AI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요, 앱 러빈이 A+,
옥타도 A 플러스죠. 그 밖에 A를 보시면 깁랩이고요. 테슬라가 A 마이너스, 로크가 A 마이너스, 트윌리오가 A 마이너스를 받으면서 최근에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E 레이시오를 포워드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걸 보는 건데요. 현재 AI 수혜주 중에 애플리케이션 주식 중에 가장 비싼 주식은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251배고요. 두 번째가 팔란티어 187배, 테슬라 141배, 깁랩이 136배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반면 가장 저렴한 주식은 페이저 듀티가 26.95배고요. 두 번째로 어도비가 28배, 트윌리오도 29배, 옥타 29배, CRM이 32배고요. 인투이티가 32.97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제타 같은 경우는 40.8배고요. 앱러빈이 70.3배 정도로 비교적 PR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 비싼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요. PE 레이시오를 성장률로 나눈 PE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면 트윌리오는 0.98이니까 1.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성장률을 대입했을 때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제타죠. 제타가 1.07로 비교적 굉장히 좋은 PEG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UIPS가 1.10, 옥타 1.10, 어도비 1.61, 인투이티가 1.66, 그리고 CRM부터는 2.0을 넘어갑니다. 따라서 CRM,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앱러빈, 깁랩 이런 종목들부터는요. 아무래도 성장률에 비해서 조금 PER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레비뉴, 매출이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올라갈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요. 사운드 하운드 AI가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 1년 동안 매출이 74% 이상 급등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두 번째로 깁랩이 29.89%, 스노우플레이크 플러스 28.9%,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8.7%, 그 밖에 제타가 26.9, 앱러빈이 25.6, 그리고 데이터독이 24.6%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EPS, 즉 어닝의 성장률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향후 1년 동안 어닝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페이저 듀티가 133%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팔란티어가 무려 99%고요. 스노우플레이크 58%, 제타 49%, UiPath 47%,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1.8%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전망치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파악이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수익률인데요. 수익률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운드하운드 AI라든지 C3 AI, 깁랩, 스노우플레이크, 페이저 듀티, 제타, 트윌리오, UiPath, 로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타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적자 기업이 있다면 이들의 현금 흐름이 어떤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재 사운드하운드 AI는 마이너스 9.82%로 현금 흐름 역시도 마이너스입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플러스로 다 전환을 했죠. 따라서 다행이다. 이 종목들은 적어도 현금 흐름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현금 흐름 마진이 가장 좋은 종목은요. 깁랩입니다. 58.2%라는 경이로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가 36.52%, CRM이 35%, 앱러빈이 33.7%,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2.3%, 옥타가 31.7%로 굉장히 높은 현금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AI 수혜주, 애플리케이션 주식들의 펀더멘탈을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주식이 가장 좋아 보이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이 종목들 중에 여러 개를 이미 선정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본 AI 관련 애플리케이션 종목 중에요. 어제 제타의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호재나가 있었는데요. 제타 글로벌이 밝히기를 플랫폼의 사용량이 무려 108%나 작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제타 글로벌 주가는 수요일에 연말 쇼핑 시즌을 시작하면서 기록적인 참여를 보였다라고 밝힌 이후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제타는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사이버 5 기간 동안 기업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제타를 선택했고요. 따라서 제타 마케팅 플랫폼,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죠. 이 플랫폼의 사용량이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존도 똑같은 자랑을 했죠. 뭐 전년 대비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의 실적을 이번 쇼핑 시즌에 기록하고 있다. 아마존이 당당하게 자랑을 했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경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와중에 제타 마케팅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제타의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지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플랫폼 사용량 급증은요, 브랜드들이 연말 쇼핑 시즌 동안 더 나은 비즈니스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인화된 마케팅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즘에는요, 뭐 이메일 가지고 마케팅 할 때도 그냥 전체 메일을 확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다른 메일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제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휴 기간이 5일로 짧아지면서 마케터들은요, 가치와 영향력 있는 결과를 모두 창출하는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요, 이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잖아요. 광고 집행을 할 때 굉장히 커다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마케터 입장에서는 제타가 굉장히 소중한 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이 작년 대비 100%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타글로벌의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 겸 CEO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가 나오는데요. 제타 마케팅 플랫폼은 계속해서 많은 브랜드들이 연중 가장 중요한 쇼핑 기간 동안 높은 구매 의도를 가진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고 싶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타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뛰어난 효율성과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마케터들이 제타의 플랫폼을 찾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주말에 이렇게 기록적인 참여도를 보였지만 연말 쇼핑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6천 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타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쇼핑객의 53%가 12월에 연말 구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 이상이 아직까지 쇼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수치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타는 지금부터 더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 신뢰도가 16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함에 따라서 제타는요, 효율적이고 투자 수익률에 중심을 둔 결과를 제공하는 디지털 마케팅 도구에 대한 강한 수요가 앞으로도 쭉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행동이 진화함에 따라서 제타 마케팅 플랫폼은요, 남은 연말 시즌 동안 더 깊은 참여를 유도하고 더 강력한 성과 결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마케터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엄청난 인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제타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제타 주식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2가지는 매도고요. 10가지는 중립, 14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RSI가 53.7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참 더 올라가야 과매수잖아요. 따라서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좋다.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제타 주식의 3개월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이 제타는 25.8달러 부근에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요. 전에 여기에서 반등한 적이 있고요. 또 한 번 막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혔다가 다시 뚫고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25.8달러 근처에는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상승 추세가 다소 주춤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 주식을 지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5달러 이하로 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구글 관련된 매우 긍정적인 소식 하나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글의 AI 생성 일기예보가요, 기존의 모델을 무너뜨렸다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구글은 전통적인 예보 모델의 정확성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기반 일기 예보 모델인 젠캐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요, 유럽 중거리 기상 예보 센터를 포함해서 다른 일기예보 시스템보다 15일 예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 내용에 따르면요. 젠캐스트는 리드 타임이 36시간일 경우, 그러니까 36시간 앞에 일기예보를 하게 되면요. 그 정확성이 무려 97.2%고요. 3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99.8%의 정확도로 ECMWF 모델보다 더 정확했다. 따라서 과거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도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앙상블 예보 방식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다양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여러 예측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표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부분의 예측에서 만약에 같은 결론을 내고 있으면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예측마다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면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투표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러한 방식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좀 폄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젠캐스트는요, 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또한 젠캐스트는요, 기존의 기상 모델보다 훨씬 빠르게 예보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 구글 클라우드 TPU V5는요, 단 8분 만에 15일 예보를 생성하는 동시에 더 많은 예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기존의 물리학 기반 앙상블 예보는 슈퍼컴퓨터에서 몇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원래는 몇 시간에 걸쳐서 슈퍼컴퓨터를 돌려야 나오던 일기예보가 이제는 단 8분 만에 만들어낸다.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구글은 향상된 예보가 사이클론, 태풍, 허리케인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에 대한 행동 예측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계 연구자, 기상학자, 데이터 과학자, 재생에너지 회사, 식량 안보 및 재난 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을 포함해서 더 넓은 기상 커뮤니티와 협력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렇게 구글이 밝혔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열거된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AI 기반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일기예보 모델을 가져가서 사용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요. 이번에 개발된 AI 모델이 확장성이 엄청나게 뛰어나고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저의 한마디로 끝을 내겠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요. 인공지능 혁명의 초기 단계에 수혜를 입었던 하드웨어라든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추론 단계로 접어들면서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요. 전 세계 최강의 위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요. 메가테크 기업의 투자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매그니피센트 7에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요. 엔비디아 관련된 두 개의 뉴스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3%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두 가지의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첫 번째 호재는요. 엔비디아가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을 설계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죠. 슈나이더가 디자인하고 있는 냉각 시스템은 내년 초에 출시되는 가장 강력한 AI 칩 B200가 72개나 포함된 엔비디아의 플래그십 서버가 있죠. 바로 GB200 NVL72입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GB200 NVL72 서버는 서버 렉당 최대 132kW의 전력을 소비하고요. 따라서 가장 강력한 버전은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액체 냉각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칩 라인업을 액체 냉각으로 전환하기로 한 엔비디아의 결정은요. 새로운 칩을 수용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과 재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이 기사는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엔비디아는 이미 함께 협업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냉각 시스템을 이번에 새롭게 설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벌티브 홀딩즈라든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냉각 시스템을 제작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존에 파트너들이 있는데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없어서 못 파는 게 GPU고 이 GPU를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할 예정이고 따라서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의 파트너 갖고는
충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파트너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요. 아무래도 가격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만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죠. 따라서 엔비디아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비용이 잘 관리가 되면서 마진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마진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의 계기가 마련됐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과의 이번에 냉각 시스템 설계 파트너십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호재에는요, 메타가 등장합니다. 이번에 메타가 루이지애나에 1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라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100억 달러면 약 14조 원입니다. 따라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센터는요. 한때 헤드라이트 공장이 있었던 루이지애나 주 북부의 산업부지, 여기에 400만 평방피트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번에 거대 기술 기업과 협력하는 유틸리티 기업 엔터지가 등장하는데요. 엔터지에 따르면 이 센터는 총 용량이 2.2기가와트인 3개의 새로운 천연가스 발전소에 의해서 전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100만 가구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엔터지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어제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이미 10월 31일 날 대형 고객 이름을 밝히지 않고 메타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래의 개요를 투자자들한테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그때 15%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타의 대변인 스테이시 입이 나오는데요. 스테이시 입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데이터 센터가 다른 데이터 센터 캠퍼스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요. 새 시설에 얼마나 많은 GPU를 지원하게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GPU 기술이 효율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성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향후에 얼마나 많은 GPU가 필요할지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GPU 성능이요.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메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규모가 100억 달러잖아요. 이 100억 달러 규모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엔비디아가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에 들어선다는 것은요. 앞으로도 장기간 동안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방송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겨주신 후기는 내주소내주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셨고요. 저는 미주님을 오래전부터 유튜브로 알고 있었지만 투자에 관심이 없어서 구독만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며 여러 서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주님의 책과 영상을 훑어보고 정석대로 하고 계신 분이라 생각이 들어 멤버십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멤버십 장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미주님의 고급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투자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그 투자를 위한 정보 수집에 굉장한 도움과 인사이트를 주는 퀄리티의 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상에서도 몇 개 다뤄주시지만 이를 매일매일 성실히 올려주시는 것들을 습관화하여 읽는 것도 개인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미주님의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버는지,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맹목적으로 미주님의 매매를 따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배우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고를 통해 매매를 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건 커다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주님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데 커다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에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삼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온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